평범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선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고정된 폼에 청주된 멘트, 세련된 연출과 화려한 특수 효과. 저희는 사용합니다.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 난로 같은 남자 앤디 펀디. 펀디 형의 그 난로 같은 따뜻한 마음. 네. 그 마음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편해요. 편하다. 네, 가족은 그냥 편하다. 편안합니다. 네. 굳이 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의무 부여를 하지 않아도. 네, 네. 네. 근데 요즘에 새로운 의미에 좀 가치를 두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네.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입양입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공개적으로 좀 입양 사실을 밝히고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가족의 탄생, 가슴으로 낳은 사랑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보라보라를 찾은 특급 게스트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 입양 가족 모임의 대표인 강원 입양 한사랑의 대표 나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입양가족 연대 홍보팀장을 맡고 있고요. 강원 입양 한사랑의 회원으로 있는 박시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소개만 딱 들었는데 뭔가 단체는 저쪽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인데. 강원 입양 한사랑회는 이제 입양 가족들의 자조 모임이에요. 그래서 네. 친목 위주의 모임이고요. 전국 입양 가족 연대는 입양법이나 입양 정책을 이제 목소리를 내는 단체예요. 조금 다르군요. 네,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럼 두 분은 그 친목에서 만나신. 같은 지역에 사는 입양 가족이라서. 네. 그럼 연대 소속은 아니신 거고. 연대 회원. 소속이에요. 네, 회원. 약간 이렇게 교차되네. 다 소속돼 있습니다. 교집합이 다 되어 있는. 맞아요. 네. 친목도 중요하고 연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두 분 되게 잘 맞으시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같은 동네에 산다니까요. 그냥 잘 맞진 않는데 그냥 뭐 맞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아니죠. 잘 맞으시니까. 잘 맞아요. 오늘 보라보라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섭외 전화 받고 뭐 한 번에 오케이 하셨던 뭐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번에 오케이 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입양 가족 대표도 하고 있지만 네. 한국 입양 홍보회라고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강의를 하러 다녀요. 그래서 좋네요. 저는 입양을 늘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오케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오늘 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네? 가자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나름 이렇게 활동을 되게 많이 다니시나 봐요. 입양에 대해서는. 네. 저희는 이제 공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런 편견을 좀 없애는 거에 좀 많이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니는 네. 편이에요. 우선 가족 소개부터 그러면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저는 2006년도에 이제 큰 아들 입양했고요. 2010년도에 지금 작은 딸 입양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제분 두 분 다 입양을 하셨어요. 네네. 그 자제분은 그럼 나이가 몇 살이나? 지금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고요. 작은 아이가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네. 좀 터울이 있네요. 안 하려고 했죠. 하나만 하고 이제 그만. 근데 그 세상사 이렇게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좀 후회하면서 좀 늦게 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그 아기 날 때도 첫애 낳고 너무 힘들다고 다시는 안 낳아 하는데 또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 제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또 힘든데 지금 5살 된 딸아이. 빨리 이쁘잖아요. 그때. 너무 그때 이쁘니까. 이쁘죠. 와이프도 거기에 그렇고. 속아요. 아이고.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했으면 저 같으면 빨리 할 걸 이런 후회. 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다 같은 진짜. 마음이고. 똑같아요. 같은 마음이죠. 네. 기왕할 거면 터울을 좀 줄이는 게 좋고. 맞아요. 그 가족 소개. 네, 저는 1999년도에 큰 딸을 출산으로 낳았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아들인데 2011년도에 입양을 했어요. 그럼 몇 살? 띠동갑이에요, 둘이. 띠동갑이요? 네, 둘이 띠동갑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소개 안 했네? 그렇지. 아이가 한 명 더 있지. 네, 남편은 결혼으로 가족이 됐어요. 네. 남편을 입양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 가족의 개념이 저는 그 남편도 왜냐하면 제가 그 입양을 홍보하러 강의 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항상 늘 말하는 게 가족이 되는 방법은 딱 3가지. 결혼,
출산, 입양이다 하거든요. 맞아, 이게 세 가지밖에 가족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 찾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으로 저는 세 가지로 다 가족이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결혼으로 남편과 가족이 됐고 또 출산으로 딸과 가족이 됐고 그다음에 입양으로 아들과 가족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죠. 어떻게 입양을 결정하게 되셨는지부터 예. 아기가 있을 건지. 저는 일단 큰애는 결혼하자마자 그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죠. 결혼하자마자 바로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달 만에 봐요. 네네. 아니 정말 몰랐어요. 정말 계획에도 없이. 계획에 정말 계획이 그래서 허니문 없이 베이비죠. 아이가 네. 생겨서 네. 그때는 얼떨결에 이제 아이를 육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보 엄마였다면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바쁘다가 잊은 듯이 살았죠. 그리고 사실은 뭐 좀 더 있다 나으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나으려고 했더니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안 생겨요. 계속 안 생겨서 후회를 했어요. 나을 때 나을 걸. 그러다가 너무 안 생기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방송에서 입양 얘기도 받고 또 입양을 해서 가족이 되는 것도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했죠. 그러다가 그런 고민이 길어질수록 답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입양 기관을 찾아갔어요. 한번 가보자. 가서 뭘 보면 뭐가 답이 나오겠지. 갔는데 거기 기관에서 이제 이런저런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보다 먼저 입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례들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걸 듣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도 생기고 또 마침 방송에 시네라 차인표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당시에는 그때 이게 그런 게 긍정적으로 보이니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입양 기관 찾아간 그날 바로 하겠다고 신청하고 왔어요. 그러면 오늘 보라보라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네. 대표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겠어요, 네. 정말. 어떤 또 계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결혼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가 뭐 생각지도 않게 생기는 분도 있지만 네, 네. 또 생각지도 않게 안 생기는 그렇죠. 네,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네. 10년간 정말 저는 아이를 기다렸어요. 와.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입양을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저는 출산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어르신들 말씀 따라서도 해보고 했는데 하여튼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좀 많이 망설였어요. 입양을 할까? 입양 좀 책임감이 너무 강해지잖아요. 입양 너무 책임감이 강해지니까 그럼 그냥 후원이나 할까? 뭐 이러다가 예, 또 후원은 또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팡질팡하면서 하루에도 이제 수십 번 이렇게 마음을 접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예, 계속 물음을 던지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다가 이제 딱 어떤 계기가 그냥 딱 머리를 꽝 때리는 게 있었어요. 네가 선택할 게 아니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주시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하면서 입양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관을 찾아가지고. 네, 뭔가 저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시지 않았으면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입양 기관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남자아이는 또 입양이 또 잘 안 된다는 뭐 그게 있는데 두 분 다 남자아이를 입양하셨잖아요. 어떻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10년간 아이를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다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루가 급했어요. 저는 빨리 이제 아이를 입양을 결심했으니까 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들 딸 상관없이. 네. 그리고 또 막상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제가 낳았을 때 딸 아들 선택 못 하잖아요. 그치. 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 빨리 진행하자 그랬어요. 약간 유사한데 저도 신청을 할 때 이제 그 입양 신청란에 그 희망사항 같은 거 쓰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아들을 원하냐 딸을 원하냐 혈액형은 뭐를 원하냐 사실 생김까지 적는 것도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생김까지도 적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일단 잠깐 생각이지만 제가 입양을 결정했을 때 그리고 공개 입양을 결정했을 때는 내가 어차피 공개된 입양인데 굳이 나하고 우리 가족하고 맞출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저는 그냥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고 그다음에 혈액형도 상관없고 생김도 상관없다. 저한테 오는 아이가 있으면 그냥 연락 달라 했죠. 그러면 공개와 비공개 입양의 차이점이 큰가요? 제가 이제 입양을 강의하러 다닐 때 공개 입양과 비공개라고는 안 하고 비밀 입양이라고 해요. 비밀이. 네, 근데 그 차이는 내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는 거를 공개라고 하고요. 내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거를 비밀 입양. 그러니까 남한테 알리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이구나. 내 자식에게. 사실
비밀 입양이 공개 입양보다 한 두세 배 더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치를 알 수가 없어요. 비밀 입양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2배 이상이 더 비밀 입양이 많은 걸로.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네, 아직. 그래서. 네. 아니, 사실은 저도 이제 큰아이가 동생을 원할 때가 꼭 5살 그때 무렵이에요. 4살, 5살 요때 이제 동생을 왜 누구는 동생인데 나는 없어. 막 이러면서 동생 낳아줘. 막 이렇게 조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둘째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형제를 해줄라 했어요. 저는 큰아이를 위해서 정말. 남자 형제끼리야 서로 의지하고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또 다행인 게 우리 아들이 자기는 여동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오.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선택을 했어요. 딸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네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입양을 하셨을 때 전부 다 아이들의 그런 그 당시 나이? 입양특례법이라고 2012년도에 입양특례법이 지금 현행 입양법 입양특례법이에요. 그게 이제 2012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그 전에 입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입양촉진법이에요. 또 그게 다른가요? 네, 달라요. 이게 좀 이렇게 절차와 뭐 어떤 행정적인 거 법적인 게 좀 다른데요. 저희는 입양촉진법으로 입양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큰아이가 생후 10일, 둘째 아이가 생후 20일에 저희 가족이 됐어요. 엄청 빨리 되죠. 그렇게 빨리 가능한 거예요? 입양촉진법.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때는 그때는 그랬어요. 나라에서 입양을 권장할 때여서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을 매칭해주는 게 입양기관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촉진법이라는 네. 걸 썼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기관에서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한 게 입양촉진법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도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딱 집으로 데려갈 때 뭐 교육을 받거나 사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부모가 됐다는 것만 하고 막 인지도조차도 안 되고 막 어떻게 해야지 이제 막 집에 가서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0일 됐으면은 첫 아이를 입양하셨을 때는 정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그 생각이 되게 들고 저는 10일조차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 네. 저도 사실은 뭐 양육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딱 10일 된 아기가 진짜 완전 떡애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여자 떡애기 거의 눈도 감고 있고 뭐 맞아요. 24시간 중에 예. 그런 아기를 딱 봤는데 글쎄요 뭐 엄마가 그래서 위대한 거죠. 바로 당일날 뭐 벌써 뭐 아이한테 다 맞춰져 가지고 예민한 촉감으로 아이가 깨면 같이 깨고 뭐 이게 다 가능해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형이 뭘 알아? 몰라서 자꾸 공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르니까 그 아이들 둘은 사이가 좋나요? 꼭 현실, 도라고 현실적으로. 없고 현실이잖아요 이게. 저희 현실. 띠동갑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기가 저희는 언니는 10일이었는데 저는 20일 만에 왔어요. 처음에는 딸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부터 손 닦고 들어와서 아기 안고 먹여주고 뭐 재워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무슨 육아 돌보미를 둔 것 같은. 그래서 딸이 거의 다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그랬던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아니 그 나이 차이도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3살이면 얘가 이제 12살인가 15살이고 싸움이 되나? 지금은 아들이 10살이잖아요. 근데 딸이 22살이거든요. 성인이에요. 네, 성인이죠. 싸워요. 뭘로 싸워요? 그러니까? 뭘 써?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워요. 먹는 거 갖고도 싸우고요. 아이 설마 어떻게 22살 성인이랑 어떻게 오늘 아침에도 싸웠어요. 아니 근데 10살은 이해가 가는데 22살이 나 소세지 요거는 약간 조금 근데 그게 사람이 이게 뭐라 그러지 그거를 욕구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가족 안에서는 그런 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장해제. 싸워요. 지금 저희요? 싸우고 막 일러요 엄마한테 와서. 애가 일르는 게 아니라 누나가 민재가 내 거 가져가서 안 준다 뭐 한다 뭐 이렇게 일러서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내가 다 키워놨더니 이제 와가지고 네, 지금 내 자기가- 물건 뺏어가고 저는 5살 터울이라 그랬나요? 4살 터울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이 여동생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동생 생기면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현실입니다. 현실은 네. 현실은 현실남매고요. 진짜 하루 중에 50분 싸우고 한 10분 친한 정도? 네, 근데 이제 막상 엄마가 없으면 오빠가 밥도 챙겨주고, 네, 또 듬직하게 오빠가 또 오빠 노릇을 해요. 또 동생도 오빠 없으면 오빠 어디 갔냐 그러고 이제 또 챙기고 또 막상 보면 또 싸우면서 네네. 근데 되게 양호하지 않아요? 네. 50분 싸우고 10분 잘 지내면 되게 양호한 거 아니에요? 양호한 거예요? 형은 어땠어요? 그냥 24시간 싸우잖아요. 아니 싸울 수가 없지. 목적 사명대라니까. 야 철저한 상하관계.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라디오니까요. 먼저 나유경 씨의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우리 아기 돌 때 이게 돌 영상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 만들 때 제가 이 노래를 이제 노래를 선곡하다가 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 우리 아들 처음 그 20일 된 아기를 그 기관에서 데리고 나올 때의 그 느낌하고 너무 똑같은 가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입양을 하기 전과 후가 제 어떤 삶의 어떤 그게 변했거든요. 전환점이라고 저는 요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좀 비타민 같았어요. 왜냐면 집안에 활기가 넘쳤고 네. 그리고 딸도 혼자 외로웠던 거기서 벗어났고 아빠도 집에 와서 한마디라도 더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비타민 같은 우리 아들이 정말 왔다는 의미에 비타민 같은 존재고 되게 해피바이러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 노래에도 해피바이러스가 있는 다음에 그 노래를 한번 가족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건데 박학기의 비타민 함께 들어보시죠.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꽤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어떤 날들 겨울이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넌 나의 사랑 넌 나의 여친 온선에서 눈치 향기를 뿌리고 넌 나의 너울 넌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해피바이러스 같은 비타민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탄생 특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양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당연히 까다롭지 않을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2012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달라요. 2012년부터는 입양 특례법이 발의가 되면서 입양 특례법은 일단 입양을 보내는 미혼모가 자기가 출생 등록을 해야 돼요. 미혼모가 네 미혼모가 출생 등록을 해야지만 입양을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입양 부모도 또 예전에는 입양이 그냥 신고제였는데 네. 그 12년 이후에는 허가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라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입양을 허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입양을 보내는 미혼모는 예전에 저희가 10일 만에 아기가 왔다 그랬잖아요. 입양 숙려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어떻게든 네가 키울 수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아기하고 지내봐라라는 그 숙려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숙려 기간도 지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입양 허가를 받으려면 각종 검사나 뭐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진, 조사, 뭐 알코올 중독인지 마약 중독은 아닌지, 그다음에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채무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리고 뭐 부모의 정신 감정까지. 다 그걸 받아야 돼요. 네, 심리 감정까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려면 한 빨라도 몇 개월은 걸려요. 그리고 판사도 또 이거 판결을 하기까지 밀린 거를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아기가 숙려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위탁모한테서 계속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엄마와의 그 애착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희는 10일 만에 20일 만에 오면은
그때부터 아까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새벽 2시에 그냥 일어나서 바로 몸이 아이 분유를 타고 이게 그냥 되는데 벌써 6개월 만에 오고 막 7개월 뭐 심하면 뭐 거의 돌 다 돼서 지나서도 와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는 위탁모가 엄마인 거예요, 나한테. 근데 이게 다시 또 환경이 양육자가 바뀌어서 오니까 이제 그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거기서 스트레스도 받고. 엄마도 빨리 아기랑 친해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나 아기가 엄마를 거부하거나 이런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엄마가 숙려 기간 동안에 아 제가 키우겠습니다 하고 변심이 더 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 하는 기관들이 다 있나요? 네. 입양 기관이 이제 그걸 대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는 거예요. 예, 판사가. 근데 입양 특례법이 이제 이게 입양 부모가 될 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단계가 굉장히 강화된 법이거든요. 이제 이게 아동 인권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법의 첫 출발이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 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양 가족 부모가 될 사람을 이제 검증을 많이 하는 거죠. 자격 검증을.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도 늘어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양부모와 아이의 애착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미혼모 입장에서는 입양을 쉽게 보낼 수 없는 구조적인 그 현실과 또 자기가 또 출생신고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유기되고 예 그런 사건이 지금 예, 입양특례법 이후로 분명히 예 그런 것도 생기고 또 이제 불법 입양 쪽으로도 다시 이렇게 합법적인 입양이 아닌 음지에서의 입양이 좀 활성화되고 이런 좀 안 좋은 결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이제 태어난 아기잖아요. 네. 근데 조금 성장한 네. 아이들에 대한 입양도 있잖아요. 보육원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를 네.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입양 대상 아동은 아니에요. 아. 지금 부모가 특례법만 어딘가에 봐도 지금 있어요. 네. 생모가 일단 신고를 네, 해야 되고, 미혼모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부모 없는 아이들은 아니죠. 예, 부모가 있지만 양육이 힘들어서 보육원에 맡긴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약간 제가 잠깐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건 이해가 가죠.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입양 특례법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네. 많네요. 네, 오. 분명한 순기능은 있어요. 분명히 자격 검증해야죠. 그리고 아이의 인권을 생각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아이가 있던 유기가 많이 되는 현상, 그다음에 불법 입양으로 아이가 이렇게 매매되는 현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의 생명권이 또 위태로운 좀 법의 양면성이라고 보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왜 켓에 아, 네. 맞아.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말도 그게 안 되는. 말하자면 그 엄마도 아기를 입양을 보내려고 기관에 문의를 했는데 시간과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 엄마가 그냥 홧김에 마켓에다 올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정말. 네. 입양하기 전에 가장 두 분이 이제 각자 걱정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대부분의 입양 부모들이 다 했을 건데 정말 이게 내 아이처럼 키울 수 있을까?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또 출산으로 낳은 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 마음과 똑같을까?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남편하고도 그럴 수 있을까? 둘이 늘 묻고 답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자기는 할 수 있을까? 맨날 이랬어요. 근데 결국은 용기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먼저 입양한 사람들, 그다음에 먼저 입양한 어떤 그 기관이나 어떤 이런 관계자들을 만나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민은 한 기간이 많았지만 결국은 기관에 가보고 결정을 금방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비교할 자녀를 길러보진 않아서 그 고민은 없었고요. 약간 제가 알지 못하는 유전적인 질병?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그것도 기우더라고요. 예,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고요. 제가 낳았으면 아마 그 건강은
그 건강이 안 됐을 거예요. 와, 말에 전기가 이렇게 될 줄은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본인, 그러니까 뭐 남편하고도 그렇지만 상의가 돼서 진행을 당연히 하겠지만 또 뭐 친척이라던가 친정 엄마, 뭐 가족들은 또 주변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는 어땠어요? 저희는 뭐 애를 10년을 기다렸으니까 양가 가족들이 다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예,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니네가 아이를 기르는구나 이렇게 환영을 하셨고, 둘째 같은 경우는 저희 친정 엄마가 좀 반대를 좀 하셨어요. 이유가 나이가 이제 제가 그때가 40이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너 힘든데, 예, 그리고 야 요즘 세상에 둘이 잘 살자고 애 안 낳는 딩크족도 있다는데 하나하나 잘 키우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일 이뻐하시죠. 요 녀석 제일 이뻐하시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양을 말씀드리니까 적극 찬성하시는 거예요.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생각했다, 너무 좋다 막 이러셨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또 의외로 딸이 결정한 건데 친정엄마가 왜 갑자기 입양을 하려고 그러냐.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애를 해서 그 힘든 애 하나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걸 왜 갑자기 굳이 못 버린다고 그래서 반대를 하셨는데, 뭐 강하게 하신 건 아니고요. 뭐 강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엄마가 좀 걱정은 했지만 입양을 잘 했고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막 입양 막 이제 그런 드라마나 네. 막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몰랐던 과거를 무슨 뭐 그럼 막장 드라마 얘기 아니 근데 그런 소재가 너무 많았잖아요. 많으니까. 그냥. 근데 정말 지금 그 얘기 너무 잘 꺼내시는데, 제가 이제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강의를 나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하나같이 드라마의 모든 소재가 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 한시간 유행했었어요. 네, 또 그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무슨 상방 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도 입양 얘기가 나오고요. 입양 얘기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몰래 키웠는데 부모는 막 대기업 네, 막 뭐 그러고 그런 거, 예. 뭐 잘 키웠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아니라니까 뭐 네. 엄마 찾아가고 네. 이게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네, 정말 안 맞아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소재로 왜냐면은 그게 되게 극적인가 봐요. 그리고 뭔가 핏줄이 땡길 것 같고, 근데 사실 핏줄이 땡길 것 같은데 저희가 입양을 해서 아기를 키우면서 애를 성장하면서 느낀 건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진한 게, 핏보다 진한 게 사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니 이런 좋은 말씀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가 뭐예요?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죠. 진짜 저희 아들이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도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재벌집으로 입양을 갔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좀 그거는 못 산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아니 혹시 내 생모가 재벌이 아닐까라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벌이면 그러면 너 갈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해요. 당연히 간다고요? 네, 당연히 간대요. 그래서 좀 왜? 엄마는 그럼 막 이랬더니 내가 가서 유산을 상속받아서 엄마한테 올게. 이 정도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중학교 완벽한 2학년이니까 시나리오야. 중학교 완벽한 시나리오야. 와.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입양의 긍정적인 것을 드라마로 하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입양을 두려워하실 것 같은 거예요. 입양을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최근에 제가 정말 즐겨본 드라마가 동백꽃 필 무렵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거기도 이강이 주인공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인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근데 하여튼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였어요. 왜냐면 미혼모가 아이를 정말 잘 키워내는 이야기고 당당하게 키워내는 얘기를 너무 좋았는데, 막판에 가서 입양 얘기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공효진이 입양을 했다가 파양이 돼서 다시 또 뭐 헤어졌는데, 그 아기를 버렸던 엄마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모성애가 확 생겨갖고 딸을 도와주는 뭐 이런 스토리였는데,
다 차치하고서라도 저희가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아이가 굉장히 쉽게 파양되는 부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는 입양을 갔는데 그 입양한 부모가 아이가 늘 어두워 보이니까 사실 입양 가면 아이가 뭐 어둡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네. 저희 아들은 우리 집에서 지금 거의 대장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애가 계속 어두우니까 그 부모가 입양한 부모가 이 아이가 엄마가 예전에 뭐 술집 여자였다. 그래서 아이가 늘 이렇게 어두운 거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싫어서 아이를 파양을 해요. 이거는 현실에서 있지도 않을 뿐더러 파양이 쉽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너무 아무렇지도 가감도 없이 그냥 드라마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람들은 좋아요. 그걸 진짜로 알고. 진짜로 알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입양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파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줬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이게 전국 입양가족 연대 여기서 항의 서한을 했죠. 작가한테 항의를 했어요. 네. 왜냐면 저는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다 봤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완전히. 부분이 딱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한 거예요. 그 드라마를 아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못 볼 수가 보겠다. 없었어요. 네. 그 부분을 같이 볼 수 없었어요. 저희는 그런 입양 인식 개선이 이런 드라마나 이런 미디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그렇죠.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사실 누가 비밀로 한다거나 네. 꺼린다거나 숨긴다거나 하는 거는 뭘 잘못했을 경우나 뭐가 나쁜 일을 할 때 보통 숨기거나 네. 감추잖아요. 네, 네. 근데 입양은 이 나쁜 일이 아니고 가족이 생기는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이거를 숨긴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공개 입양을 선택했고 입양으로 내가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축하받고 싶었어요. 이거를 숨겨서 모르게 막 키우고 그거는 그런 거였다면 아마 입양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그 입양에 대한 그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는 부모를 선택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입양이 된 것도 본인이 선택한 거는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의 인생의 시작이 입양으로 시작을 했다면 저는 그것도 아이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가 입양을 받아들일 때 이제 뭐 상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입양을 얘기해 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 나의 역사구나라고 좀 인식을 해줬으면 해서 우리 아들이 4살쯤 됐을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 출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와서는 당연히 나도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다른 여자가 났어 이제 이랬더니 4살 때요? 네. 잠시만요. 야, 이거 왜 녹화 잠깐 중단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도대체 잠시만요. 이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잠시만요. 이 정도면 네 살 때 진짜 작가님이세요? 아, 그거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해준 게 그냥 다인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이상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옛날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줬고 또 이제 입양 동화가 또 이렇게 보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입양 동화도 많이 읽어줬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출산에 대한 것만 좀 다를 뿐이지 가족을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깐났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20일 만에 왔다고 했잖아요. 재울 때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 하잖아요, 애기가. 근데 재울 때마다 제가 항상 말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애기 얼굴을 보면서 민재야, 엄마가 너를 사랑으로 입양했어.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사랑해서 입양했어. 이 얘기를 잘 때마다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해줬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얘가 이제 말을 할 줄 알게 됐어. 민재야, 엄마가 사랑으로 입양했어. 사랑으로 입양했다고 이런 거예요. 이제 아들이 입양에 대해서 이제 그냥 막 이제 듣기도 싫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갖고. 네. 실제로 그 사실을 다 알고 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너무나 뭐랄까 그냥 물과 공기처럼 늘 자기한테는 입양이 늘 그냥 언제나 그게 노출되어 그 있던 아이들한테는 그 이슈거리가 아닌 네, 이슈거리가 거예요. 그냥 아닌데. 좀 다른 자기 반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가족이긴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또 우리가 미디어로 접하다 네. 보니까 보통 그런데 보면 뭐 왕따를 당한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형은 TV를 끊어 그냥. 형은 같은 사람은 TV를 끊어.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해요. 절 이렇게 만든 방송국 놈들에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이거 싶습니다. 방송국 아니에요? 맞습니다. 맨날 저래요. 여기 다 여기 계신데도 다 급하니. 근데 저희가 긍정적인 것만 얘기해서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공개를 하고 아이한테 늘 입양에 대해서 입양이 나쁜 거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노출했을 때는 아이가 제가 봐도 되게 건전하게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못해서 공개 입양은 맞는데 이제 애한테 말할 시기를 자꾸 놓쳐서 좀 늦게 말을 꺼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조금 충격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형이 TV에서 봤던 그런 드라마에서 조금 안 좋게 보여졌던 건 다 크고 난 상태에서 보육원에서 입양을 하면 이제 아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와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네, 신생 그냥 때부터. 그게 그냥 삶이 되고 생활이 됐잖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박시온 씨의 추천곡입니다. 이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는 이 노래 가사가 네. 딱 저만은 아니겠죠. 모든 이 세상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예, 어떤 가사가 있었는데? 비가 오면 너의 우산이 돼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김건모에. 뭐 멜로디가 비가 오면 우산이 돼줄게 뭐 이런 거 노래 모르세요? 잘하시네요. 알죠, 가수인데. 네, 꽃이 피면 뭐 너랑 나 뭐 가고 뭐 이런. 꽃이 피면. 네, 그런 가사예요. 아유, 그래서 목소리 맑고 고우시네. 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건모의 사랑해. Oh my love, you are my life every day. Oh my love, you are my life everything. 이렇게 너를 보고 있으면 난 입 맞추고 싶고 이렇게 너와 둘이 있으면 나는 너를 안고파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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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내 자신보다 더 꽃이 피면 나비가 돼줄게 내 뒤를 따라 날아오면 돼 비가 오면 우산이 돼 자, 보라보라의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입양이란? 여자에서 엄마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 예, 저는 난임으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비타민이다. 왜냐면, 네, 제가 아까 노래도 비타민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입양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굉장히 활기차졌고, 어떤 활력을 얻었기 때문에, 입양은, 내 인생의 비타민. 이 영상을 보고 두 분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혹시 입양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누군가가 저한테 야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너 지금밖에 시간 없어 뭐 이런 아니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뭐 이런 어떤 조언을 누군가가 계속 해줬으면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은 아니에요. 아니, 정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입양을 먼저 해본 느낌으로써 입양을 고민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저희가 미리 해봤다고. 저희가 미리 해봤기 때문에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기관을 빨리 찾아가서 거기서 빨리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나중에 덜 후회하실 것 같은. 그래서 고민은 저희가 많이 했고 많이 먼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입양도 자식을 출산하는 것과 똑같다. 똑같다. 정말 똑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영상을 보고 계실 또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 편지 한번 또 해주세요. 저 카메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이. 하이. 제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엄마 잘 나오나? 우리 아들. 항상 엄마의 외모에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는 우리 아들. 엄마 잘 나오니? 이쁘게? 일단은 먼저 우리 남편. 제가 하는 일에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아이들한테 자상한 아빠가 돼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지금 키는 180에 아주 그냥 좀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밤마다 와갖고 엄마한테 주둥이 뽀뽀 해주는 거 기분 너무 좋고, 사춘기인데도 이 정도면 아주 애교 넘치는 사춘기라 예, 너무 기분 좋고, 조금 공부만 좀 더 열심히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딸내미는 우리 딸내미는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고마워. 너는 뭐든지 열심히 해주는 그 노력파, 그걸 엄마는 높이 평가하고 또 사랑해.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삽시다. 네, 좋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그럼요. 해야죠. 안녕 남편. 남편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사실 갑자기 내가 요즘 더 많이 바빠졌잖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다가 지금은 생전 들어가지도 않았던 주방에 들어가서 밥도 하고 요리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내가 안 해주니까 여보 하는 거 알지만 참 맛있더라. 정말 맛있게. 앞으로도 나보다 더 맛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요즘 내가 바빠서 여보가 많이 해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딸은 아까도 엄마가 얘기했지만 늘 엄마를 잘 도와줘서 엄마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그건 너무너무 고맙고, 딸이 나한테는 왜 애정 표현 안 하냐고 늘 불만이지만, 엄마 진짜 22살 딸한테 뽀뽀하는 거 너무 징그러워.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너무 고맙고. 우리 아들 엄마가 정말 공부나 이런 거 많이 하라고 안 하잖아. 그저 엄마가 바라는 게 있다면 조금만 먹고 우리 좀 홀쭉해지자. 엄마랑 약속해. 급식 한 번만 먹기. 네, 우리 아들 사랑해. 참, 우리 아들 엄마한테 요즘 뽀뽀 너무 안 하더라. 엄마가 해도 도망가고. 근데 그거 알아? 아들 잘 때 엄마가 무지하게 많이 뽀뽀하는 거. 아들 그렇게 착하고 예쁘게 계속 튼튼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족의 탄생, 가슴으로 낳은 사랑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요.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입양 가족들을 응원하고요.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피발설대와 함께 유쾌한 B급 라디오 보라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쾌하고 따뜻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보라. 오늘 또 엄청난 게스트를 좀 오늘 좀 나이와 국적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고 있는 글로벌 절친 특집으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 수가 있는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너무 똑똑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안부터 연출까지 직접 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 밖에 나가서 내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전략적이냐면 자기가 코멘트 한 것만 B급이구나. 잘라라, 따라라 이런 거 감성이. 아니 왜 진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든 걸 깜짝 놀랐거든요. 초인기. 서부시장 모르신다고요? 쓰나미 따라오세요.